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야. 내년도 즐겁게 해보자고. 열심히 해야지. 위스키 중에 아이리쉬 위스키 그리고 와인에 이탈리아 와인,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 위스키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야? 스코틀랜드. 그치.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 어디야? 프랑스. 맞나? 맞아.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 그런데 스카치 위스키가 뜨기 전에는 아이리쉬 위스키가 대세였고, 프랑스 와인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와인이 더 유명했어. 그런데 요즘 둘 다 부활하고 있어. 특히 아이리쉬 위스키는 지금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야. 옛날에 없었던 증류소나 브랜드들도 부활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 그리고 증류소는 없지만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파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아이리쉬 위스키도 많아지고 있어. 오늘 보여줄 것도 그 중에 하나야. 맥코넬스. 병 디자인 어떠냐? 너가 이런 금속 플레이트 같은 것도 좋아하잖아. 감성 있다. 그리고 뚜껑 보면은 하프가 있어. 아일랜드 국가의 문양이 하프거든. 앞에도 하프 문양 하나 있을 거야. 이 맥코넬스는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거기가 북아일랜드의 수도야. 옛날에 여기가 조선업이 유명해서 그 유명한 타이타닉도 여기서 만들었대. 그때 조선업 장인 인증을 이런 금속판으로 해줬는데 그 디자인을 차용한 거야. 그리고 이 병 모양도 1800년대 디자인을 재현했다고 해.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아일랜드에는 증류주를 판매하는 식료품점이 많았어. 오랜만에 나오지, 식료품? 진짜 오랜만이다. 1776년에 휴 맥코넬스라는 사람이 식료품점과 증류주 판매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위스키 블렌딩을 잘해서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어.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와중에 휴가 갑자기 죽고, 부인인 엘레노어랑 아들인 존하고 제임스가 물려받아. 그리고 회사 이름을 J&J 맥코넬 LTD로 바꿨어. 그 존하고 제임스의 어머니인 엘레노어는 여성 마스터 디스틸러로도 활동했대. 그리고 크로맥이라는 곳에 양조장하고 증류소를 지었는데, 여기가 물 좋기로 유명한 곳이야. 최초의 진저에일을 만들 때도 이 크로맥의 물을 썼대. 1860년부터 1900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위스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 벨파스트였는데, 맥코넬스는 그 벨파스트에서도 탑이었어. 그러다가 뭐 많은 위스키 증류소들이 겪는 일이지. 1907년에 화재가 나서 증류시설이 홀라당 타버려. 그런데 창고는 무사해서 술을 계속 팔 수 있었고 복구를 했는데, 2년 뒤인 1909년엔 더 크게 화재가 나. 이때는 메인 숙성고 한 동이 전소돼서 위스키 20%가 날아갔어. 꽤나 큰 화재라서 그 지역 신문에도 다 실렸어. 그런데 맥코넬스에서는 20%만 날아간 거지 망하지 않았다 라고 발표하고 계속 사업을 했는데, 결국 금주법이 온 1930년에 문을 닫아. 그 이후에는 아이리쉬 위스키에 암흑기가 와. 위스키 회사 하나 남고 다 망하지. 그러다 1980년대부터는 아이리쉬 위스키들이 하나 둘씩 부활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존 켈리라는 사람이 벨파스트 디스틸러리 컴퍼니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세웠고, 벨파스트의 위스키 증류소를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그리고 옛날 이 맥코넬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1930년 이후에는 이 부지를 교도소로 쓰고 있었어. 그런데 역사적인 건물이기도 하고 벨파스트의 증류소를 부활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서 북아일랜드 주정부의 투자를 받아. 그리고 교도소를 다시 증류소로 바꾸고 있는데, 공사하는 영상을 봤거든. 구조가 딱 그 교도소야. 그 교도소를 다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정도라서 방화조는 몇 호실, 숙성고는 몇 호실, 이런 식으로 호실로 나눠져 있대. 방이 근데 큰 방이 없을 거 아니야. 방은 텄겠지? 완공된 이유가 나도 궁금하긴 해.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래. 그럼 완공됐을 수도 있겠다. 지금 마지막 날이잖아. 그치. 그리고 완공 후 증류를 시작해서 3년 뒤엔 싱글몰트 위스키를 출시할 거라고 해. 그렇다고 이 제품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왜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 의문이 나와야지.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분명히 없어졌잖아. 그치. 그 교도소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회사가 위스키 원액을 사와갖고 블렌딩해서 이 맥코넬스 위스키를 팔고 있는 거야. 이 위스키는 싱글 몰트랑 싱글 그레인을 블렌딩한 건데, 다른 블렌디드 위스키보다 몰트 비율이 높대. 그리고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에서 최소 5년 이상 숙성시켰어. 그리고 차링을 강하게 하면 캐러멜 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약하게 2단계로 라이트 차링 했다고 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위스키 스펠링에 E가 없다. 보통 아일랜드 위스키엔 E가 붙어 있잖아. 근데 이 회사가 말하는 걸로는 옛날에 스카치 위스키랑 구분하려고 E를 넣었던 거고, 이 맥코넬스가 처음 나왔던 1700년대에는 E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E를 안 쓴 스펠링으로 내놓고 있다고 해. 자, 시음해볼까? 여기서 전용잔을 주셨어. 바닥이 특이해. 오, 삼각형이네? 약간 하프 모양인가? 이거 옆으로 하면 하프 같지 않아? 에이, 너무 같다. 차라리 활이지, 활. 이렇게 활 땡겨놓은 거. 예쁘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저 형태네. 노진 글라스 형태. 자, 치즈가 보이니까 너가 개봉해. 나 근데 이거 뚜껑 보고 그냥 돌리는 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아.
맥코넬스. 와, 감각이 새롭다. 양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잔이야. 우와, 이거 5년밖에 안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5년 숙성된 걸 섞은 거지. 최소가 5년이고 5년 이상 된 것도 섞여 있어. 향 너무 좋은데? 그래, 5년만 가지고는 이런 냄새가 날 수 없어. 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과일 바로 있고. 나는 여기 꽃향기가 있다고 생각해. 맞아, 플로럴 있어. 이제 잘 찾네, 플로럴. 아직은 잘 찾진 못하는데 그래도 센 것들은 이제 좀 알겠어. 그리고 풀 냄새 나고. 아까 무슨 라이 위스키 어쩌고 하지 않았어, 네가? 아니, 아니야? 이게 왜 라이 위스키의 향이 살짝 있지? 그 풀 냄새가 그런 느낌이거든? 맞아. 과일은 달달한 것도 있지만 시트러스처럼 상큼한 것도 있고. 근데 내가 흔히 생각하던 그리고 평소에 얘기하던 블렌디드 위스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데? 그치. 몰트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싱글 몰트 같은 느낌이 더 있구나. 잘 캐치하네. 마셔볼까? 우와, 바닐라. 향에서는 바닐라 향이 그렇게 진하지 않았지? 바닐라랑 고소한 견과류. 뒤에 견과류가 계속 남는다. 약간 밤 같은 느낌도 있어. 나의 내공으로는 일단 바닐라밖에 모르겠어. 고소함과 달달함이 있어서 견과류 에너지바를 먹는 느낌이야. 이거 몇 도야? 이거 42도. 그거보단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 조금 강해서 이게 46, 8도? 뭐 이렇게 느껴진달까? 그리고 이걸로 칵테일을 해줄게. 아까 진저에일이 벨파스트에서 탄생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1800년대 중반 이후로 위스키랑 진저에일 조합이 유행했었어. 하이볼 글라스, 얼음을 채워주고. 이 하이볼 글라스 용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는 360ml. 꽤 되네. 그런데 뭐 얼음이 들어가니까. 우선 맥코넬스 위스키를 50ml, 앙고스트라 비터스를 1대씩. 왜 이렇게 돌려? 울컥 나오는 거 몇 번 봤을 거야. 아, 그래서 원심력으로 좀 뒤에 붙어 있게 이렇게 돌려서. 걸쭉해서 그런가 했지. 그리고 고급 진저에일. 용량이 되게 적네. 근데 이거 하나에 한 3,000원 해. 진저에일 필. 고. 더 보스톡 앤 힐. 향이 좋아. 되게 청량한 향이야. 그리고 좀 향이 다양해졌을 거야. 비터스 한 대씨가 풍요롭게 해주거든. 원래 이 위스키 향도 되게 다양했잖아. 맞아. 비터스는 그래. 한 대씩만 해야 돼. 이 위스키 풍미랑 비터스 1대씨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저에일은 어땠어? 비싼 거 썼는데. 진저에일 맛을 몰라서 내가. 줘봐. 맛있다. 청량감 있고 달콤하고. 좀 비싼 값을 하나 보다. 맛있어. 그래? 너 생강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냐? 내가 원래 진저에일 안 마시는데 생강 맛이 진하지 않아. 청량한 느낌이 더 세. 입은 고급이라서 참. 위스키하고 궁합이 너무 좋아. 그래서 1850년대 이후부터 이 조합으로 많이 먹었대. 그리고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마시기 좋은 따뜻한 칵테일. 이런 내열 유리잔을 쓸 건데 따뜻한 물을 넣어서 예열해 놓은 거야. 버릴게. 비정제 설탕을 하나, 맥코넬스 위스키를 40ml. 설탕을 좀 으깨줄게. 직경이 여기에 딱 맞아갖고 더 이상 안 내려. 그러면 작은 걸로. 잘 부서지네.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150ml. 설탕 좀 더 잘 녹게 섞어줄게. 완벽히 녹진 않겠다. 그래서 시럽 쓰는 게 제일 좋아. 레시피 자체가 설탕인 거 아니야? 맞아. 나는 씹히는 게 좋아서. 그래. 나도 호떡 좋아해. 불만 없긴 해. 그리고 위에다가 휘핑크림. 그리고 이게 넘맥이야. 육두부. 이걸 살살 갈아줄 거야. 아이리쉬 커피. 이게 아이리쉬 커피야? 들어봤구나. 커피 이름인 줄 알았어. 육두구가 아니스 맛하고 후추 같은 맛하고 섞인 그런 느낌이네. 약간 풀도 있고 후추처럼 매운 것도 있고 아니스 같은 느낌도 있고. 썩 호감은 아니지만 휘핑크림을 보면 나는 혈관 막히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건강은 참 끔찍히 생각해요. 휘핑크림을 먹을 필요가 없구나. 이 사이로 나와. 같이 먹게 되겠네? 입술에 휘핑크림이 묻어서 약간 달달한 맛을 더해주니까 궁합이 너무 좋아. 먹어봐.
나른해진다. 이 맥코넬스 위스키가 내년 상반기에는 쉐리 캐스크 피니시 제품도 나오고 20년 수송한 것도 나올 거래. 이 위스키가 해외에선 꽤나 퀄리티 있는 가성비 위스키래. 나는 이게 블렌디드 같지 않은 느낌이 매력인 것 같아.